구양봉과 구양극은 다음날 정오가 지났는데도 홍칠공과 곽정이 아무런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구양봉은 그들이 체내에 독이 발작했는데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홍칠공이 죽는 것이야 바라던 바지만 곽정까지 죽으면 큰일이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음진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구양봉이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제야 구양봉은 저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알았다. 화가 난 구양봉은 조용히 구양극에게 뭔가를 지시했다. 얼마 후 홍칠공과 곽정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선실벽에서 도끼 같은 것으로 벽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홍칠공이 벌떡 일어서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선실벽에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수십 마리의 뱀이 기어들어왔다. 그걸 보고 홍칠공이 연이어 강침을 던지자 수십 마리의 뱀이 벽에 꽂혔다. 강침에 꽂힌 뱀들은 고통스러운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어댔다. 그러나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계속해서 수십 마리의 뱀이 기어들어왔다. 바깥에서는 뱀을 부리는 피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비록 들어오는 족족 홍칠공이 던진 강침에 맞아 바닥에 꽂히기는 했지만 뱀의 수는 점점 많아졌다. 게다가 점점 가지고 있는 강침의 수가 줄어드니 홍칠공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홍칠공이 곽정에게 소리쳤다. 빨리 배 뒤쪽에 소선으로 가거라. 그 말에 곽정이 서둘러 선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며 선실문이 넘어지더니 강한 장풍이 홍칠공의 등을 공격했다. 그걸 보고 곽정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뻗어 막아냈다. 장풍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만 했다. 구양봉은 곽정이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장풍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빠른 신법으로 곽정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곤 오른손 수도를 횡으로 날리며 곽정의 목을 쳤다. 순간 곽정은 허리를 뒤로 크게 젖히며 구양봉의 수도를 피했다. 그러자 구양봉이 그대로 오른쪽 어깨로 곽정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있던 곽정은 뒤로 엉덩방아를 찍었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곽정은 서둘러 몸을 뒹굴어 홍칠공 옆으로 갔다. 곽정은 상황이 위급해지자 조급한 생각이 들었다. 구양봉이 선실문을 막고 있는 데다 뱀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니 이대로 가다간 사부와 함께 죽을 판이었다. 곽정은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는 구양봉을 향해 주백통에게서 전수받은 쌍수호박을 사용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곽정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니 구양봉은 잠시 당황하여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구양봉은 금세 곽정의 공격을 파악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곽정은 구양봉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등 뒤에는 벌써 뱀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홍칠공이 소리쳤다. 서도. 내 제자 하나도 물리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영웅이라는 것이오. 그러고는 비룡제천을 써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넘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양봉을 걷어차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구양봉의 등을 공격했다. 구양봉은 몸을 비스듬히 돌려 홍칠공의 발차기를 피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곽정이 쌍수호박을 쓰며 구양봉에게 달려들었다. 홍칠공이 구양봉과 겨루는 틈에 언뜻 보니 뱀떼가 이미 곽정의 몸 바로 뒤까지 기어가 곧 곽정을 물려하고 있었다. 정아, 빨리 피해라. 구양봉은 앞뒤로 공격을 받으니 힘에 부쳤다. 그때 홍칠공이 항룡시 8장 중 항룡유의 초식으로 구양봉을 밀어냈다. 그 틈에 곽정이 서둘러 선실 밖으로 도망쳤다. 두 사람의 협공이 벅찼던 구양봉은 일부러 곽정을 막지 않았다. 그 덕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제는 구양봉이 수백 마리의 뱀과 함께 홍칠공을 몰아붙이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홍칠공이 소리쳤다. 축생의 힘을 빌려 이기려 들다니 파렴치하군. 뱀이 갈수록 많아지자 홍칠공도 소름이 끼쳤다. 그는 오른손으로 타구봉을 휘둘러 선두의 선뱀들을 쳐 죽이고는 곽정을 끌고 돛대를 향해 달렸다. 구양봉은 저들이 돛대로 올라가면 손쓸 방법이 없겠다 싶어 황급히 몸을 날려 두 사람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홍칠공의 강력한 장력에 밀려 거리가 벌어지고 말았다. 홍칠공이 곽정을 돛대 쪽으로 던지며 외쳤다. 어서 돛대 위로 올라가거라.
그때 저쪽에서 구양극이 비어는 살을 날려 곽정을 공격했다. 곽정은 한 손으로 비어는 살을 받아내며 훌쩍 뛰어올라 다른 한 손으로 돛대를 잡았다. 그러자 등 뒤에서 암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은 구양극이 날린 비어는 살을 다시 그에게 던졌다. 쨍 하고 두 개의 비어는 사가 허공에서 부딪히더니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곽정은 두 손으로 돛대를 감싸 안고 돛대 중간까지 기어 올라갔다. 구양봉은 홍칠공도 돛대로 올라가려는 것을 알아채고 더욱더 몰아붙였다. 홍칠공은 비록 구양봉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있었지만 몸을 돌려 돛대로 올라가기는 어려웠다. 곽정은 뱀들이 홍칠공의 발밑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다급한 나머지 두 발로 돛대를 감싸 안고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걸 보고 홍칠공이 바닥을 박차고 위로 뛰어올라 오른발로 구양봉의 얼굴을 공격했다. 그와 동시에 타구봉을 쥔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러자 곽정이 홍칠공 손에 있는 타구봉을 잡아 위로 확 잡아챘다. 홍칠공의 몸이 위로 솟구치더니 웃음소리와 함께 곽정보다 더 높은 활대에 매달렸다. 두 사람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세가 되니 구양봉은 밑에서 화만 낼 수밖에 없었다. 구양봉이 소리쳤다. 동쪽으로 배를 돌려라. 그러자 배가 서서히 동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사방은 망망대해였고 돛대 아래에는 수없이 많은 독사가 꿈을 대고 있었다. 홍칠공은 활대 위에 앉아 큰 소리로 각설이 타령을 흥얼거렸다. 겉보기에는 태연자약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여기 앉아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홍칠공이 일어나 바지를 내리며 곽정에게 말했다. 정아, 저놈들에게 우리 오줌 맛을 보여주자꾸나. 그 말에 곽정도 좋다고 맞장구를 치며 일어나 바지를 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래를 향해 오줌을 누었다. 구양봉이 급히 뒤로 물러나며 구양극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뱀을 물려라. 구양봉은 다행히 몸놀림이 빨라 몸에 오줌이 튀지는 않았지만 구양극은 숙부의 소리에 깜짝 놀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과 목에 그만 오줌 몇 방울을 맞고 말았다. 평소 매우 깔끔한 성격인 구양극은 펄펄 뛰다가 문득 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라는 것이 떠올랐다. 돛대 아래 있던 수십 마리 독사는 뜨거운 오줌에 젖자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며 서로를 물어뜯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홍칠공과 곽정은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크게 웃어댔다. 그러나 홍칠공과 곽정이 돛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2시즌쯤 지나자 날이 점차 어두워졌다. 구양봉은 배에 탄 사람 모두를 갑판으로 불러들여 술상을 차려놓고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마시게 했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위로 올라오니 홍칠공과 곽정은 괴로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망을 보면서 눈을 붙였다. 두 사람은 수십 명의 사람이 손에 등을 들고 갑판을 지키고 뱀들이 돛대 밑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정오가 되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저 멀리에서 두 개의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하얀 그림자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얀 그림자는 바로 두 마리의 술이었다. 곽정은 반가운 마음에 왼손 식지를 입에 넣고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두 마리의 흰수리는 배 위에서 멈춰서 두 차례 큰 원을 그리며 날더니 곽정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사부님, 용이도 배를 타고 온 게 아닐까요? 그 말에 홍칠공이 얼른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황룡에게 알리거라. 곽정은 비수를 꺼내 들고 배의 돛을 조금 잘라내어 도화조라 쓰고 그 밑에 호로병 모양을 그린 다음 수리 다리에 묶었다. 빨리 날아가서 용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두 마리의 흰수리는 한동안 곽정의 곁에 머물러 있다가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곤 공중에서 크게 원을 그리더니 저 멀리 서쪽 하늘의 구름 위로 사라져갔다. 수리가 떠나고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구양극이 또다시 술상을 차려놓고 홍칠공과 곽정을 유혹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홍칠공이 구양극을 향해 소리쳤다. 좋다.
내가 니놈의 교활한 숙부에게 진셈 치자. 우선 술과 고기를 내놓아라. 구음진경의 일은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그 말에 구양극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뱀을 물렸다. 비록 적이기는 했으나 홍칠공은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홍칠공과 곽정은 돛대에서 내려와 선실로 들어갔다. 구양극은 하인들을 시켜 산의 진미로 술상을 차리게 해 선실로 들여보냈다. 홍칠공은 선실 문을 잠그고 병에 담긴 술을 꿀꺽꿀꺽 들이켠 뒤 닭다리를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다. 곽정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독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자 홍칠공이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녀석. 저놈들 목적이 너한테 구음진경을 써달라는 건데 독을 넣어 널 해칠 리가 있겠느냐? 우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방법을 생각해보자꾸나. 그제야 곽정은 홍칠공의 말이 일리 있다 생각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3일을 굶은 두 사람은 순식간에 술상을 비웠다. 홍칠공은 술과 밥을 배불리 먹은 후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며 곽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서독이 너에게 구음진경을 써달라고 저렇게 난리이니 네가 그에게 구음가경을 써주어라. 곽정은 홍칠공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구음가경이 뭐냐고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자 홍칠공이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생각해보거라. 이 세상에서 구음진경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맞게 쓰든 틀리게 쓰든 아무도 모를 것 아니냐. 네가 구음진경의 내용을 적당히 바꿔서 써주거라. 곽정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양봉은 무공이 강할 뿐 아니라 영리하고 교활한데 제가 마음대로 쓴다고 그걸 눈치채지 못할까요? 그 말에 홍칠공이 웃으며 답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비슷하게 써야지. 3마디는 사실대로 쓰고 2마디는 네 마음대로 쓰거라. 연공법이 쓰여있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독이 제 아무리 영리해도 절대 못 알아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홍칠공이 구양극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난 무공이 높아 눈앞에 진짜 구음진경이 있다 해도 쳐다볼 생각도 없는데 어떤 놈들은 무공에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구음진경인지 뭔지 훔쳐보려고 난리가 아니구나. 가서 네 숙부에게 전하거라. 구음진경을 써줄 테니 가서 열심히 연습한 후에 나와 다시 겨루자고 말이다. 어차피 구음진경을 익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무공을 패하는 셈이 될 테니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결국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선실 옆에 서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구양봉은 크게 기뻤다. 거지 영감은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데 역시나 그랬군. 그래서 내게 구음진경을 줄 생각을 한 거야. 그러지 않다면 그 강직한 성격의 뱀이 아무리 무섭고 배가 아무리 고파도 구음진경을 써줄 리 없지. 선실 밖으로 나온 곽정은 구양극을 따라 큰 선실로 갔다. 구양극은 종이와 붓을 내어주고 자기는 옆에서 먹을 갈았다. 곽정은 별로 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글씨가 형편없었다. 게다가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쓰려니 속도가 매우 느렸고 모르는 글자도 많아 수시로 구양극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곽정은 오전 내내 끙끙댔지만 상권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했다. 구양봉은 나와보지 않고 곽정이 한 장씩 쓸 때마다 구양극을 시켜 가져오게 했다. 구양봉이 읽어보니 곽정이 써준 구음진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문체가 고풍스러운 것이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듯 싶었다. 구양봉은 나중에 서역으로 돌아가 천천히 연구하면 틀림없이 그 뜻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품어온 꿈을 이룬 구양봉은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곽정은 둔하고 멍청한 데다 글씨도 비뚤비뚤 형편없어서 그런 머리로 이런 구절을 지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조카의 말을 들어보니 어떤 글씨는 음만 알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었다 하니 더욱더 확신이 들었다. 곽정이 몰래 글자 순서를 바꾸거나 한두 글자씩 빼거나 더해가며 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곽정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써내려가 학권도 거의 다 완성해가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구양봉은 감히 곽정을 선실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홍칠공이 갑자기 생각을 바꿀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내용을 손에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술상을 성대하게 차려 대접하면서 곽정에게 끝까지 써달라고 했다.
홍칠공은 밤늦도록 곽정이 돌아오지 않자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구음진경을 위조한 것을 눈치채고 정의를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홍칠공은 조용히 선실을 나와 불빛이 새어나오는 선실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곽정이 책상 앞에 앉아 글씨를 쓰고 있었다.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소녀가 옆에서 차를 따라주기도 하고 먹을 갈아주기도 하면서 세심하게 시중을 드는 모습도 보였다. 홍칠공은 그 광경을 보자 겨우 안심했다. 그때 방 안에서 좋은 술 냄새가 풍겨왔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곽정 앞에 놓인 잔 속에 호박색의 술이 있었는데 향이 기가 막혔다. 순간 홍칠공은 곽정에게만 좋은 술을 주고 자기한테는 그저 그런 술을 줬다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다. 홍칠공같이 식탐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술을 보고 그냥 넘길 리 없었다. 홍칠공은 틀림없이 선실 바닥에 술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장 갑판으로 나갔다. 그는 갑판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간 뒤 문을 다시 원래대로 닫아두었다. 홍칠공은 음식 냄새로 이곳이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임을 알 수 있었다. 등불을 켜자 한쪽 벽에 67개의 나무통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홍칠공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무통으로 다가가 몇 번 흔들어 보니 묵직한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았다. 홍칠공이 왼손으로 통의 나무 마개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릇을 들고 막 마개를 따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는데 두 사람인 것 같았다. 홍칠공은 발소리가 가볍고 민첩한 것으로 미루어 구양봉과 구양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홍칠공은 즉시 나무통 뒤에 숨어서 몸을 움츠렸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구양봉이 물었다. 모든 창고의 기름과 유황은 준비되었느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만 붙이면 이 대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망할 거지놈을 태워 죽이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홍칠공은 대경실색했다. 다시 구양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기다렸다가 곽가놈이 잠들면 너 먼저 작은 배로 옮겨 타거라. 거지놈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불을 붙이겠다. 그럼 첩들과 뱀 부리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구양봉이 차갑게 웃었다. 무림 최고수와 함께 순장해준다면 그들도 영광이지 않겠느냐?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즉시 나무통들의 마개를 뽑았다. 그러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무통에 가득 들어있던 것은 바로 오동나무 기름과 유채 기름이었던 것이다. 구양봉과 구양극은 나무 상자에서 유황을 한 포 한 포 꺼내고 장작더미를 위로 쌓아 올린 다음 그 위에 대패박도 쏟아부었다. 잠시 뒤 모든 기름을 다 쏟아붓고 나서야 두 사람은 문을 나섰다. 구양극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숙부님 한 시즌만 지나면 곽가놈은 영원히 바다에 묻히게 되겠군요. 그럼 이 천하의 구음진경을 아는 사람은 숙부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구양봉이 웃으며 답했다. 아니 두 사람이지. 설마 내가 너한테 전수해주지 않겠느냐? 구양극은 크게 기뻐하며 창고 문을 닫았다. 홍칠공은 놀라움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만약 술을 훔쳐먹으려고 지하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의 악랄한 음모를 전혀 몰랐을 것이다. 아무리 무림 최고수라도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홍칠공은 두 사람이 멀리 사라지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길을 더듬어 선실로 돌아왔다. 곽정은 이미 잠에 빠져 있었다. 곽정을 깨워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려는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구양봉이 두 사람의 동정을 염탐하러 온 것이다. 홍칠공은 일부러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해댔다. 구양봉은 홍칠공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잠꼬대를 하는 것이라 짐작하고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망할 거지놈이 곧 죽을 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술 마시고 싸우는 꿈이나 꾸고 있구나. 홍칠공은 입으로는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서도 귀를 기울여 밖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구양봉의 경공이 높기는 하나 오른쪽 배전으로 가는 발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홍칠공은 곽정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작은 목소리로 곽정을 깨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곽정의 입을 홍칠공이 틀어막았다.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나오거라.
그 말에 곽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홍칠공은 천천히 문을 연 후 곽정의 소매를 잡고 배의 왼쪽 끝으로 갔다. 구양극에게 들킬까봐 배 후미로 곧장 갈 수는 없었다. 홍칠공은 왼손으로 배의 가장자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곽정에게 손짓하더니 배 밖으로 몸을 걸쳤다. 곽정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소리내어 묻지 못하고 홍칠공을 따라 배 밖으로 몸을 걸쳤다. 홍칠공은 10손가락으로 배 가장자리를 꽉 움켜잡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홍칠공은 배가 미끄러워 곽정이 실수로 손을 놓치고 바다로 떨어지면서 소리를 낼까봐 곽정을 주시했다. 배 가장자리는 기름을 칠한 듯 미끄럽고 축축한 데다 그 모양마저 안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거기다 넘실대는 파도에 배가 마구 요동치는 터라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잡고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곽정은 마옥과 함께 밤낮으로 절벽을 오르내린 경험이 있고 내공도 크게 정진되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홍칠공의 뒤를 따를 수 있었다. 홍칠공은 몸 절반을 바다에 담그고 천천히 배 후미로 더듬어갔다. 곽정도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배 후미에 도착하자 과연 소선이 밧줄에 묶여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고 배의 소선에 올랐다. 밧줄을 잘라라. 홍칠공의 말에 따라 곽정이 빗으로 배 후미에 묶여있던 밧줄을 잘라내자 소선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시에 어지러이 빙빙 돌았다. 홍칠공은 노를 저어 소선의 중심을 잡았다. 이때 갑자기 대선 뱃머리에 불이 번쩍해서 보니 구양봉이 손에 등을 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섞인 고함 소리였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은 내공을 실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벼랑간 오른쪽 배전 쪽에서 배 한 척이 파도를 헤치며 나타나더니 쏜살같이 대선을 향해 다가갔다. 홍칠공이 놀라 소리쳤다. 저건 무슨 배지? 홍칠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공에서 흰색 수리 2마리가 날아와 대선 돛대 주위를 어지러이 선회했다. 갑자기 나타난 배에서 어른거리던 흰옷을 입은 그림자가 대선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희미한 별빛 아래 머리에 꽂힌 장식이 반짝 빛을 발했다. 놀란 곽정이 소리쳐 황용을 불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